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를 왜 열었냐면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뭐 가로수 은행잎도 파릇파릇 나왔고 느티나무도 나왔고 아카시아도 나왔고 갈참나무도 나왔고, 근데 갈참나무가 잎이 만큼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폈습니다. 물론 개나리, 진달래 다 꽃을 다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즐거운 일이 또 하나 있죠. 제가 이거 뭐 열어보니까 주웠는데 여기 보니까 땅콩이 있습니다. 아마 한 대박 조그만 한 대가 한 3,000원치 정도 됩니다. 어쨌든 뭐 4월 달에 3개 주워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주웠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그런대로 3분의 1은 달성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즐겁게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여는 거는 지난번에 그 골다공증에 관한 이야기를 쭉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뭐냐면 우유가 좋다고 그러는데 왜 우유에 좋다는 얘기는 안 하냐 이게 자오관. 그래서 내가 난 우유 안 먹으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우유에 관한 이야기하고 또 비타민 비타민 D 비타민 D하고 또 칼슘하고의 관계를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다공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건강검진 결과 이렇게 쭉 보면 이 T스코어 마이너스 2.5 이하, 2.6, 2.7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골다공증에 관련된 이런 처방약 중에 하나가 비타민 D를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D가 칼슘제를 처방하지 왜 비타민 D를 처방하느냐 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를 처방하는 이유는 비타민 D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간장과 신장에서 우리가 비타민 D를 먹으면 간장과 신장에서 활성형 비타민 D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칼슘과 인의 대사작용에 관여해서 칼슘과 인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즉 뼈다구와 이빨 그 부분에 뼈에 잘 침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D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이런 기능을 잘 하도록 하려면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 중에 간장과 신장 기능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뒤집어 얘기하면 골다공증 있는 사람은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이 좋으려면 쓴맛과 맛으로 따지면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 쓴맛과 단맛을 줄여야 됩니다. 여기서 뭐 단맛이라고 하는 거, 쓴맛은 커피 녹차고 단맛은 뭐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그 다음에 청량음료,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들쩍지근한 음식들, 이런 것들 속에는 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언급을 하냐 하면 요 얘기는 다시 칼슘과 인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리터의 우유에는 대략 약 1200mg의 칼슘이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성인은 일일 먹는 음식에는 약 80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칼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몸속에 흡수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칼슘 속에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은 우리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딱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유 속에 칼슘이 많지만 그 칼슘은 우리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물 속에서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산염, 섬유질,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 칼슘 흡수를 또 방해하는 역할도 하는 아주 일부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신체의 호르몬,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어 있는 호르몬이
칼슘 흡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호르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콩팥이에요. 신장이 좋지 않고는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하면 음식물에 들어있는 칼슘과 식품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우유에 뭐 칼슘이 많다 하는 거, 이런 식품 영양학적으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것하고 혈액 속에 들어가서 뼈와 이 치아에 들어가는 이러한 칼슘 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른 겁니다. 식품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우유 속에 칼슘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뼈다구로 들어가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유는 예를 들면 우유는 리터당 1200mg이 들어있고 모유는 300mg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칼슘 섭취량을 보면 모유 속에 있는 그 칼슘을 훨씬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적으로 칼슘량이 많은 것과 이런 그 모유 속에 있는 칼슘량 적은 것하고는 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품 영양학적으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 몸에 많이 흡수된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예. 또 우유에는 인이 풍부합니다. 근데 칼슘과 인의 비율이 약 2:1 비율로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인이 우리 몸속 장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이 칼슘이 뼈다귀 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이 많은 식품이 어떤 거냐 이게. 그게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청량음료, 식품 첨가물, 들쩍지근한 음식들이에요. 설탕이 들어있는. 그래서 단맛을 줄여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칼슘 섭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은 대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데이터 낸 것을 보면 미국인들은 우유를 통해서 807mg을 섭취하고 있고 스페인은 308mg, 브라질은 250mg, 대만 사람은 13mg, 그 다음에 가나 사람은 8mg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적인 이론으로 보면 칼슘량이 대만에 13mg, 가나에는 8mg을 이렇게 섭취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빨 다 빠지고 뼈다구가 흐물흐물해서 그냥 문어처럼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빨 빠지는 탈락률도 적고 그다음에 골밀도, 골절 환자도 적고 골다공 환자도 적습니다. 그러면 우유를 많이 먹어서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것과 우유를 적게 섭취하는 것과의 비교를 해보면 우유 섭취하는 것과 골다공증, 골밀도, 골절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유와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이 많다고 해서 체내에 잘 흡수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비타민 D에 칼슘을 많이 섭취한다 해도 비타민 D가 없이는 간장과 신장에서 활성용 비타민 D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다 무용지물이다. 꽝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이 어떤 거냐 이게. 그것이 생선입니다. 어류, 그 다음에 버섯, 태양에 말린 모기버섯이나 표고버섯 이런 데 많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말랭이에 고추 버무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흑새치, 아귀, 우리가 아구죠. 아구, 간, 그 다음에 정어리, 쥐치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신장과 간 기능이 좋아야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칼슘을 이렇게 섭취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타민 D를 섭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간장과 신장이 좋아지지 않고는 비타민 D를 아무리 먹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 D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장과 신장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을 나쁘게 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50%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쓴맛은 커피 녹차, 단맛은 설탕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뭐 이런 음식들이나 가공식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하고 비타민 D를 섭취한다면 칼슘이 우리 몸속에 착착 흡수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거지. 무엇이 우유가 뭐 어쩌고저쩌고 공부 좀 해. 또 우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은 칼슘 섭취량이 뭐 얼마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이 말이야. 맞아요. 우유 속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건 맞아. 그러나 우리 몸속에 섭취하는 게 많다는 얘기는 한 거 아니야. 무식한 건 엄마가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무식하니까 학교에서 무조건 냅다 급식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인이 많으니까 인이 들어온 걸 자꾸만 뽑아내버리는 거야. 그래 아새끼들 달콤한 거 먹고 빼다구 속에서 자꾸만 칼슘은 나가고 그러니까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력도 떨어지고 왜? 시력은 간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충치 생기고 빼다구 튼튼하지 않고 이렇게 뭐시여 골밀도 뼈가 잘 부러지고 눈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무식해서 엄마 공부 좀 해. 에? 맨날 커피 들고 돌아다니면 그만 먹지 말고 공부 좀 해.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뼈다귀는 이 신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좋아지면 뼈다귀도 튼튼해진다. 그래서 신장을 좋게 하는 음식은 짠맛이다 이게. 그 중에 우리가 비교적 아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바다에서 생산된 그런 소금이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젓갈류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간혹 미역국을 먹어도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미역국 이런 걸 먹으라 이게. 그렇게 할 때 뭔가 골밀도가 좋아지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우유 먹었다고 뭐 골다공증이 메꿔진다고 그런 아주 어리석고 무식한 아주 무식해도 그냥 이만큼 무식한 그런 생각으로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공부를 안 하고 남의 주워들이 얘기만 하고 그 새끼들이 하겠어? 이거 우유 속에는 이렇게 많은데 흡수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어느 놈이 우유 처먹나?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우유하고 골다공증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래서 간장과 신장 기능이 좋게 하는 게 먼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비타민 D 섭취하면서 칼슘을 섭취했을 때 골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골을 빼다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지. 뭐 우유만 먹는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예방되고 하는 그런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이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우유업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망하니까. 돈을 못 벌으니까. 그래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식품 영양학적으로 칼슘량과 이것이 혈액에 들어가서 뼈다구와 치아에 가는 이런 칼슘 흡수량과는 전혀 다르다. 상관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럴 바에야 간장과 신장 기능을 저해하는 음식인 단맛과 쓴맛을 좀 줄이고 이 간장과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이런 짠맛과 신맛의 음식, 주로 바닷가에서 생산되는 이런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오히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최고의 처방 음식이고 삶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유가 골다공증을 이렇게 뭐 치유한다 하는 그런 그 무식한 얘기는 이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